자기관리 잘하면 독립해서 사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 같은 자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남들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만 자신도 남들에게 그럴 수 있다고 유혹할 뿐 하나님처럼 먼저 솔선수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라고 하는 이유는 스스로 혼자서도 잘 사는 것이라고 저는 항상 입으로 시인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 하지 않고 남들을 잘해줘야만 자신도 남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먼저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남에게 도움이 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어느 누구부터 먼저 칙사제점을 받아야만 자신도 그와 같은 칙사제점으로 가족과 이웃과 나라와 국민들을 대접하겠다는 속임수를 버리고 다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자신이 솔선수범해 스스로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자녀로 대접을 받았으니 나 땅에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대접하는 일로 보답해야 됩니다. 중년이나 노인이나 혼자 된 남성들은 불쌍합니다. 제가 호라비가 되어다 보니 절실하게 느끼며 뭐 하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식들도요 믿을 것이 못합니다. 자식들도 나에게 있는 돈이나 뺏어가려고 그러고 그러지 내 건강 걱정하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밥하고 빨리하고 청소하는 것까지 그렇다고 싶사. 자신의 옷까지 하나 제대로 챙겨 입을 줄 모르는 사람도 숱한 거며 그러니 혼자 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직 아이들이 어린 경우에 그들을 뒷바라질도 막막하고 아이들이 이미 출가했을지라도 아들 며느리를 계속 불러줄 수 없는 노릇입니다. 홀로 된 남성이 삶의 새 희망을 찾기는커녕 기둥마저 찾기 어려운 처지에 빠지는 건 순식간의 일입니다. 자, 지금부터 살림살이를 아내에게만 맡기지 말자는 겁니다. 청소와 설거지 돕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익혀가면서입니다. 특히 전기밥솥, 인덕션, 김치냉장고,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 세탁기 등 전자제품 작동법을 배워주면 유용합니다. 위성방송시대에 TV 채널을 마저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중년 남성이 있다니 무엇부터 먼저 소달할지 본인이 결정해야 됩니다. 인터넷 쇼핑을 하고 밥을 짓고 간단한 반찬을 장만하는 방법을 젊어서 배우자는 겁니다. 요즘 반찬 가게에 가면 김치, 젓갈, 국은 물론 온갖 포장된 반찬을 사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찌개도 물을 끓인 다음에 함께 포장된 양념을 털어넣으면 되도록 상품화되어 있으니 굳이 요리법까지 익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다 돼요. 밥도 컵밥이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음은 본인이 치유의 능력에 따라 아래 이상의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 빨래 등 다른 집안도 그렇게 익혀가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을 내는 것도 스스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뱅킹이 자리 잡은 만큼 한두 번만 해보면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혼자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스스로 해보려고. 물론 이런 스스로 있는 자가 되려고 홀로 서기의 방편입니다. 그러나 아내가 옆에 있더라도 일을 배우고 익혀 솔선수범해 보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더라도 스스로 해보라는 겁니다. 당장 부부의 금슬이 달라질 겁니다. 우선 아내가 외출에 늦거나 여행을 가도 없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얼마나 잘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놓고 이해를 나누다 보면 이런 점도 있으나 지금 좋고 나중에도 편리하고 남녀 공이 생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으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생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질병, 우울증, 전립선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준비된 재산도 없고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에게 버림받고 쓸쓸한 노후를 보낼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보니까 그래요.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천박한 취급을 받겠느냐.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스스로 있는 자로 솔로서기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율가치관을 굳게 믿고 준비하지 않거나 정부의 노인복지 대책만 믿고 있다가 노인 거지가 되기 쉽습니다. 30대 50대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어. 노를 스스로 있는 자로 보낼 수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일은 중년 생애에 있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재정적 독립은 중년의 자존심을 원천이며 사회 구성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것은 물론 좋은 관계를 구성해 나갈 수가 있는 기본이 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취급을 받아요. 내가 늙어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 홀로 서며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생활 노후 자금의 마련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려고 컴퓨터 학원에 가서 돈을 주고 배워요. 근데 노인이라고 싫어하는 선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야 너들도 늙는다 이놈들아.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아라. 자꾸 이해가 부족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안타까운 일을 많이 내가 그래도 목사고 마음이 그래도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고 말하는 차만 야 저 진짜 너무한다.
최근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에 연금신탁이나 보험을 가입해 은퇴율을 대비합니다. 국민연금이라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노후를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다들 자기 살아가기가 버겁기 때문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부모를 대신해서 상속소송을 했다는 것도 매스컴에 종종 들립니다. 노후 생활하기가 버거움으로 좀 더 여유가 있을 때 안정적 재테크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적극적인 노후 준비가 될 것입니다. 자산의 증식에 지나친 관심을 갖다 보면 가장 중요한 자신의 건강과 안정적 자산 관리를 소홀히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비참한 노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남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중병에 걸려서 소노가 참여할 때도 아버지 병수발을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가난해 밥을 굶는 것을 먹는 것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산골인 외가 옆에 집을 지어서 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터를 잡았더라면 제가 어떤 일을 해서라도 그렇게 굶며 살진 않았을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부잣집 큰딸이라 돈을 쓸 줄 알았지 벌 줄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연스럽게 집안의 모든 잔승부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면사무소에 가서 구애한국을 타러 다니고 보건소에 준 약을 타러 저 멀리 백리가 떨어지는 삼리까지 갔습니다. 차비도 주지 않고 갔다가 오라고 그냥 순정한 공차를 타고 갔습니다. 한번 공사를 타고 다 차량에 걸려가지고 중간에 역전 내려가지고 여원에게 벌을 받고 청소를 해주고 풀려나서 기차가 없이 집까지 50리 20km를 걸어서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붙들고 미안하다고 해서 웃었으면 아버지가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괜찮다고. 저는 이렇게 어렸을 때 독립운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많이 뒤돌아보니까 내가 스스로 살아남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17살이 가장이 되었으며 학교를 다니며 틈틈이 일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어려서 스스로 있는데도 독립훈련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하며 잘 살고 지내는 겁니다. 지금 제가 혼자 해가지고 혼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빨리도 빨리고 음식도 준비해서 먹고 그렇다고 삼시세끼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다 걷고 그래요. 왜? 내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잘못되면 우리 지금 내가 지금 내면 치유를 전문하는 목사인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지? 네 관리를 똑바로 해라 그러죠. 그래서 정말 제 관리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립심은 어려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간 흐름에 따라 무언가 스스로 해고자는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의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아이들의 독립장애가 장애물이 되며 처음에는 스스로 하려고 시도하던 아이들 점차 부모가 대시해 주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도 독립심이 부족하고 부모에게 의존적인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지금부터 올바른 초등교육으로 아이들이 독립심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거죠. 아이들이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아이의 독립심을 높이는 대표적인 초등교육 방법입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본격적인 단체 활동이 시작되고 공부에 대한 학습이 시작되면서 부모의 칭찬에 인색해지기 쉬운데요. 부모에게서 칭찬을 받는 아이는 스스로 행동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왔을 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면 따라서 평소 다른 아이와 비교하기보다 아이의 행동이나 생각 자체를 칭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과자 하나를 사더라도 어떤 것을 고를지 한참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답답한 밤에 그냥 아무거나 먹으라 하거나 부모가 직접 과자를 고르는 행동은 아이의 독립 향상에 방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작은 것도 스스로 기준을 세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초등교육 훈련이 필요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임무를 주라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같이 하는 등 아이에게 작은 임무를 주는 것은 아이의 독립심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초등교육 방법입니다. 간단한 빨랫감을 함께 개거나 밥상을 차릴 때 아이가 반찬을 옮겨 수저를 놓는 거나 스스로 하게 해놓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명령형으로 말하면 아이는 위압감을 갖게 될 수 있고 아이가 스스로 행동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고 말하기보다 잘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 그 애의 잠재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권유하는 표현을 사용하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지 않고 자연스럽게 독립심을 키울 수 있답니다. 독립심을 키워준다고 무조건 방치하는 건 올바른 초등교육이 아닙니다. 독립심을 올바르게 키워주기 위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 부모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지켜봐 주다가 도움이 필요하면 싶다면 결정적으로 하나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아이의
부모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동시에 독립심도 키워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독립심은 어려서부터 길러야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어려서부터 길러요. 미국에 가태하는 아기방 침대에서 따로 재우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왔습니다. 아이들을 따로 재우는 이유는 아이의 독립심을 기르기 위해서라고 그럽니다. 우리 미국의 부모들이 자녀 관리하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릅니다. 미국에서는 유대인들 바르게 배워야 돼요. 미국에서는 학교도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제공한다고 그럽니다. 미국 학교나 작품 전체에 가보면 우리 눈에는 너무나 장난 같은 작품들이 버젓이 발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시기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배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 도움이 들어가 완성도가 높아지는 작품보다는 아이들의 수준에서 서투른 노력이 엿보이는 작품들이 더 당당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이에게 독립심을 길러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과정이 중요한 때조차도 결과를 집착합니다. 과외에 바쁜 아이들을 위해 부모가 인터넷 뒤지며 숙제를 해주고 심지어 봉사활동도 제시해준다고 그럽니다. 초등학생들이 과제물은 부모님들의 실력 교육이 경영이 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렇게 혼자 힘으로 연습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라는 아이들이 갑자기 독립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걸 길러야 돼요. 러시아의 심리학자 비고스키는 교육에서 부모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비고스키에 따르면 아이들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지만 거의 해결의 일부 직전까지 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약간 힌트만 주면 아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다음에는 혼자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때 아이가 도약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어른의 역할입니다.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간사하고 자기 할 일 주는 거면 아이를 버리는 의존적인 사람들은 끝나는 겁니다. 아이를 대신하여 요리를 해주기보다 마지막 한 방울로 아이의 요리를 완성시키는 창기로와 같은 존재가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요? 독립심을 길러주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배우며 행동하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과잉보호는 나약하고 의존적인 인간을 만듭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수 없어 의존적이 되면 아이들을 지나치게 사랑한 나머지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뭐든지 충족시키고 주고 있으면 이미 기성세대든 경제적으로 궁핍했던 시절이었기에 풍족함이 그때는 자신감이 표상이어 꿈을 꿀 수 있는 재료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부자인 아들들이 굉장히 부럽게 자랐어요. 또는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고실로 아이들의 행동을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게 됩니다. 의존적인 성격은 결국 선천적이 아니면 어린 시절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부모에게 영향이 많아요. 아이들을 4살, 5살 때 독립심이 완성해 싹트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 독립심은 혼자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에게 의존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을 즉 일어나 걷기보다 혼자 밥 먹기, 대소변 가리기, 원내기 등등 스스로 해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스스로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해냈다는 경험이 중요하므로 잘못했다고 야단치거나 똑바로 하고 충고를 하지 말아야 돼.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어려운 일에 혼자 해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독립심이 크게 강화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넘어지면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다치면서 조심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을 거치면서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을 배우는 거예요. 이 밖에 더 상세한 것은 홀로세계 예수님과 동행하며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에 동영상을 찍어 유튜브 올려 천국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에게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